데일리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다룰 뉴스입니다. 일본이 먼저 한국 건드렸다. 잠자는 사자 코터를 건드렸다. 찌지라. 솔직히 한국은 음식 응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것 같음. 나는 기사의 일부를 인용할 것이다. 도쿄올림픽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방사능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나오면서 올림픽에 참여하는 우리 선수들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그중에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단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연 상태에서 방사능에 피폭될 가능성보다 음식을 통해 인체 섭취했을 때 위험성이 훨씬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위험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일본은 후쿠시마산 음식이 안전하다며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호텔을 통째로 빌린 것입니다. 이 호텔은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 약 15분 떨어진 헨나호텔입니다. 여기에서 올림픽 기간에 국내에서 식자재를 공수하고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조리사를 14명 파견해 선수단의 한식과 특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후쿠시마산 음식을 우리 선수들에게는 먹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호텔 주방과 식당을 통째로 빌리는데 총 비용이 1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했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결국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올림픽 추가 예산 편성에 대해 세금을 이런 곳에 쓰여진 한다며 혹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동계 올림픽 성공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일본 항공은 올여름 일본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국내선 왕복 항공권 5만 장을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일본은 후쿠시마산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도시락을 감사의 도시락이라고 칭했는데 여기엔 후쿠시마산 토마토와 오이콩이 담길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도시락으로 후쿠시마를 향한 세계의 잘못된 시선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시선은 일본의 의도대로 바뀌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이 수혜를 입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참가국들이 방사능 노출 우려로부터 피할 수 있는 한국의 전지훈련 장소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 에이전트는 많은 국가들이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일본은 방사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최대한 오래 머물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우려뿐만 아니라 일본은 대규모 선수단이 훈련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하고 물가도 비싸며 폭염까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일본과 기후도 같고 시차도 없으며 물가도 싸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호재를 맞아 적극적인 유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분위기는 도쿄올림픽에 참여하지만 일본 방사능에 대한 우려는 불식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며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아베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괴롭히는 것을 적당히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아베는 후쿠시마보다 한국 원전에서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 양이 100배가 높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아베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국가를 모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장마리 캠페이너는 아베가 제시한 자료는
방사성 물질이 묻어있는 오염수가 아니라 주변의 우물의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원자로 주변에 자꾸 물이 고이자 지하수가 사고 원자로를 이때 진짜 오염수와 섞는 것을 줄이기 위해 주변에 우물을 파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지금 원자로 핵연료와 같은 오염원을 닿기 전 이 우물에 있는 지하수를 측정한 수치를 제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정화 처리한 오염수에서는 기준치의 몇만 배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베가 한국이 후쿠시마를 괴롭히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한국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여론전에 일본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도쿄올림픽에서 방사능과 국익에 대해서 일방적인 노선을 걷는다면 한국은 한국 대표팀의 식단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간단체 차원에서 그 힘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아직 올림픽은 200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상 실망이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원칙을 꺾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베가 신년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당장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의 말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일본 여행 보이콧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국민들은 일본 관광을 안 가겠다고 하고 있고 일본도 한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근 10대, 20대 일본 여성들을 중심으로 제3의 한류 바람이 더 거세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3의 한류의 원동력은 비틀스와 같은 K-팝이 가장 컸지만 여기에 크게 일조하고 있는 것이 K-푸드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몬드입니다. 한국은 아몬드를 미국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전량 수입하지만 놀라운 기술로 가공해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아몬드 가공품은 뛰어난 품질과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나라들이 상상도 못한 한국만의 가공법이 있었습니다. 2014년 핫해질과 허니버터칩 열풍이 닥쳤을 때 기름 양갱은 아몬드 겉면의 버터를 이용해 허니버터만 아몬드를 만들었습니다. 리병행이 만든 허니버터 아몬드는 만들자마자 대박이 났습니다. 2015년 첫 수출을 시작으로 허니버터 아몬드는 중국, 홍콩, 일본,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 16개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아몬드는 가공에서 3배 이상의 가격에 판매되기 때문에 큰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어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일본과 중국이었는데 가장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은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산 아몬드는 미국, 유럽, 중국, 태국 제품을 크게 압도하며 시장 점유율 50%가 넘고 있습니다. 한국산 아몬드는 가장 비싼 편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소비자들은 맛 좋은 한국산 아몬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2월 일본 매체 로켓뉴스 24에 의하면 한국 허니버터 아몬드 제품평에 마약이 이런 느낌일까? 한국산 허니버터낫의 중독성이 지나치다고 했습니다. 일본 아몬드 가공품 시장에서 수위를 다투는 먹어본 관계자는 몇 년 전과 달리 제품 포장에 한국어를 쓰는 게 도리어 인기가 높을 만큼 한국 아몬드 제품에 관심이 크다며 부산 공장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이미 포화 상태이고 장기적으로 울산 공장을 증축해서 생산량을 감당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 아몬드 가공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드 사태 이후 거의 수출이 안 되다가 최근 급격히 회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중국 등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산 아몬드는 반드시 구입하는 필수 품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희망도
결코 이겨내지 못했다는 대표적인 한국 음식이 있습니다. 치즈 닭갈비입니다. 2017년 신혹 후보의 한국 음식점들이 문을 하나둘씩 닫을 때 무려 4시간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치즈 닭갈비의 원조라고 불렸던 신혹 후보의 시장 닭갈비였습니다. 일본의 10대, 20대는 한국의 치즈 가입에 열광하며 2017년 일본 유행어 대상에서 치즈 닭갈비가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매콤한 닭고기와 치즈가 만나 맵지만 부드러운 맛은 일본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치즈 맛에 길들여진 일본 젊은 세대들에게 치즈를 가미해 매운 한국 요리 인식을 불식시켜준 것입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우동, 도시락, 나베반, 만두에까지 모두 치즈 닭갈비를 넣을 정도로 유행이 퍼졌습니다. 심지어 일본 젊은 층들은 원조 치즈 닭갈비를 먹겠다며 한국을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K푸드는 일본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의 입맛을 홀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K-팝과 드라마, 유튜브 먹방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한류가 급속도로 퍼져나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라면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그 위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라면, 동남아는 불닭볶음면, 러시아는 팔도 도시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대륙별 히트 라면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전 세계 유튜브들이 한국의 매운맛에 도전하는 먹방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를 통해 불닭볶음면은 중국, 동남아, 전역, 미주, 유럽 등 76개 나라에 수출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푸드는 또 다른 한류라고 불릴 정도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K-팝, K푸드는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며 2020년에도 그 경쟁력을 입증해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실망이었습니다. 비디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디오의 끝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하루를 보내십시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처럼 클릭하여 최신 뉴스를 받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썸네일에 한국 선수단의 패기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대처 같은 걸 쓰셨어야죠. 이런데 돈 쓰는 거는 낭비라고 생각 안 함. 다른 나라들한테 후쿠시마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줄 수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한테 투자하는 돈은 안 아까움. 생수도 꼭 사가세요. 일본 수돗물에도 방사능 나와요. 우리나라 식재료 들고 가서 외국 선수단이나 외국인들한테만 팔아도 개이득이고 일본도 지읒 같을 듯. 이제야 일하는 거 같네. 그리고 감사의 도시락? 뭐? 미쳤구나? 저주의 도시락 같은데. 지소미아 종료는 당연한 건구 한일 조세 조약 폐기해야 되지 않나.